단 하나의 정통 정치 팟캐스트 정봉조 전국구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하실 분 포털 최강욱 변호사. 네, 안녕하세요. 영화배우 최강욱. 우와. 왜? 영화 찍었어요? 영화에 모르세요? 나오셨잖아요. 아, 저기 공범자들? 네. 영화라는 게 어떤 사람들한테 주는 몰입도나 이런 게 있나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는 제가 잠깐 나오다가 지나가는데도 예. 그걸 알아보고. 아, 영화에서 네, 봤다고? 봤다고 그러시더라고요. 희한하대 뭐. 아, 근데 함께 하실 분 좋은 날. 네. 안녕하세요. 좋은 날입니다. 근데 저 TV에서 뵀어요. 저번 주에. 저 그것이 텔레비전 알고 자주 싶다. 나와요. 내가. 김인규식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민규식입니다. 예. 자, 19차 당대회. 네, 내일 끝나죠? 네. 내일까지예요. 내일 오전에 녹음이 나가는 날 이미 끝났죠, 이제. 24일 날까지 하는군요. 예, 네, 24일 24일 날 오전에 끝납니다. 이번에는 시진핑 사상이 등장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만 네. 네. 사실 뭐 시진핑 사상이라고 제가 이제 이렇게 쭉 보니까 과연 뭐가 있을까? 그런데 뭐 원래부터 했던 시진핑의 4개 전면 예. 뭐 4가지를 이제 심화시킨다 이런 거거든요. 소강 사회를 심화시키고 뭐 개혁을 심화시키고 뭐 이런 그거는 그 이전에 있었던 거를 이번에 이제 저 확인 강조하는 거예요. 당의 헌법인 당장에 아마 집어넣는다? 포함을 예. 시키는 것 같습니다. 소강사회라고 하는 것이 중상층이 잘 사는 사회죠. 그 샤오강. 샤오캉이라는 게 이제 얘기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얘기. 얘기에 나오는 얘기인데 예전에 66년에 문화 대혁명 할 때는 봉건 문화라고 해서 다 없애버렸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의 중국의 중요한 아젠다는 다 옛날 고전에서 찾고 있어요. 소강사회도 그러고 대동사회도 그러고 화해사회도 그러고 그러니까 전부 다 이제 고전에 나온 얘기. 그럼 우리한테 와서 배워야 될 텐데 우리가 중국의 고전을 더 많이 일상생활에서 인용하고 있거든, 우리는. 보통은 이 임기가 끝날 때 예를 들어서 후진타오가 임기 끝날 때 과학적 발전관 후진타오가 주장했던 것을 하나의 사상 하나 놓고 그 이전에는 장쩌민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장쩌민의 3개 대표론 네. 이것도 당장에 끝나갈 때쯤 넣었고 그랬는데 이번에 그게 들어간다면 임기 중에 이제 가장 권력을 휘두를 때 이제 들어간다는 것이 차이가 면은 그게 큰 차이일 수 있죠. 예. 자기 살아서 동상 세우는 사람하고 비슷한 거다. 예. 이 소강사회 확립은 그 이전부터 쭉 그렇죠. 나왔거든요. 그 소강사회 이전은 뭐냐면 온바오 그러니까 온포 먹고 입는 거를 해결하는 문제였거든요. 이것은 이제 이미 끝났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이 소강사회 단계인데 35년까지는 이제 끝내겠다는 거거든요. 얘기에서 소강이라는 단어를 어떤 의미로 쓴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한포 고복 비슷한 의미로 별 걱정 없이 그거는 배 사는데. 따뜻하게 살고 등 따숩고 배부르고. 네, 근데 그것이 이제 온포 사회하고 뭐가 다르냐? 지금 소강 사회는 누구나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회. 이게 이제 소강 사회인 거죠. 먹고 사는 건 사는 건 해결됐으니. 이미 해결됐고 그게 바로 온포 사회. 근데 그 정말 이게 다 이제 그 시진핑이 싹 정리하고 단일 지도 체제를 건설한 거예요? 중국 권력 구조 보면 다 다른 얘기를 하니까 헷갈리더라고. 사실 이제 우리는 다 해설을 좀 해주셔야 돼요.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사회든지 간에. 중국도 사실 중국의 중앙위원들이 어떻게 회의하는지를 어떻게 의사결정이 되는지를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도 지난 토요일 날 중국 정치 연구하는 이제 우리 공부 모임이 있거든요. 매달 한 번씩 하면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얘기하는 게 내가 저 웨이터로 위장을 해가지고 들어가 보고 싶다. 찡시 판디안, 찡시 호텔에 한번 들어가 봐야 되겠다. 거기가 이제 일반인들은 아예 받지도 않는 호텔이에요. 저 지도자들 회의용 호텔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중국은 아예 그냥 일반인과 관계없이 호텔을 운영하는데 그거는 다 간부용입니다. 중요한 회의만 하는 국경에 그런 호텔이 있는데 저도 예전에 교수님 뵈러 거기 갔는데 들어갈 수가 없고 결국 교수님이 나왔어요. 밖에서 만나고. 공산당 간부의 교수님이? 예. 아니 공산당은 아니었는데 그 정협위원이니까 비공산당원의 간부였죠. 정협 민주당파. 민주당파도 어쨌든 거기서 이제 주요 회의는 해요. 거기는 회의 전용 호텔인데 그래서 우리가 거기를 웨이터로 위장해서
해서 들어가서 침투를 해서 회의록을 좀 어떻게 하고 이렇게 좀 회의가 어떻게 구성이 되고 어떤 의사 결정이 나오는지를 좀 봐야 된다. 일체 그거는 보도도 안 되고 공개도 안 하나요, 그 사람들이? 공개를 안 해요? 네, 안 하죠. 아니 그러면 중앙위원이 몇 명이 있으면 이 사람은 무슨 담당이다, 이 사람은 무슨 담당이다 이런 것도 없어요? 있죠. 있는데. 중앙위원회 7명이면 옛날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무위원 중에서 정법 담당, 선전 담당, 통전부, 그다음에 뭐 외교, 경제 이렇게 나눠져 그건 있죠. 다 알고 있고. 그거는 네. 이제 자기 역할이 딱 나눠져 네, 있으니까. 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행정부의 관련 부서들, 그러니까 경제 담당이면 경제 여러 부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다 자기 관할이고, 이제 사회 담당, 그다음에 정법 담당이면 뭐 이제 우리 검찰, 검경, 내무부 이런 걸 다 담당을 하고. 아니 그러면은 그 회의 장면도 공개가 안 돼? 사진도 찍혀서 나오는 적이 없어요? 어떻게 앉아 있는지 이런 것도? 그거는 이제 나오긴 중앙위원 회의하는 거는 전체 나오죠. 회의 이제 사진이 나오잖아요, 이제 이거는. 뉴스에서는 나오죠. 네.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그거 하지 말고 토론을 해야 된다. 노무현 대통령 때도 자꾸 토론시켰고, 그럼 이 사람들은 앉아가지고 시진핑이 얘기하는 걸 받아 적는 스타일인지 서로 토론을 하는 건지 이걸 모른다는 얘기인가요? 어떻게 하는 의사 결정 구조를 모른다는 거죠. 특히 이제 당. 손들어서 과반으로 하는지. 당이 국가를 관리하는 당관 국가 제도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이 위에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위에 있죠. 그러면 이게 당에도 국가 행정부가 똑같은 조직이 있죠. 네, 그래서 담당 이게 조직이. 뚜이코라고 크로스되게. 해가지고, 네, 그렇죠. 이쪽에서 당에서 똑같은 조직이 이제 국가를 관장을 하는데, 그러면 이 당에서 또 하나 가지고 있는 게 지금 이제 비제도화의 제도화. 비제도의 제도화가 돼 있는 게 뭐냐면 이 영도 소조라는 게 있습니다. 예. 이게 바로 시진핑이 권력을 장악한 방법 중에 하나예요. 예를 들어서 논쟁이 있습니다만은 재경 담당 영도 소조라는 게 있어요. 재경 영도 소조. 그 당내. 예. 당내에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재경 영도 소조면 일반적으로는 국무총리가 총리가 하는 게 맞죠. 예. 네, 경제 담당이니까. 근데 재정 담당 영도 소조, 재정 영도 소조도 시진핑이 해요. 소조장을. 그러니까 이제 리커창의 그림자가 쏙 빠져버린 거죠. 그러네요. 자, 그러면 중요한 거 외사 담당, 국방, 외교 이거는 기본적으로 다 하잖아요. 예. 그 다음에 경제까지 하고. 경제도 하고 군사도 하고. 또 새로운 이제 뭐 반부패, 그 다음에 미래 아젠다를 위한 새로운 종합계획 뭐 이런 것들을 한 10가지를 영도 소조를 시진핑이 만들어버려요. 관장하니까. 그렇게 되면 기존의 조직들이 사실은 형용화돼 버리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조직 안에 네. 새로운 중앙 컨트롤 조직이 또 그렇죠. 생긴 거네. 옥상옥이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상무위원회도 의미가 없네요. 의미가 그렇게 없죠. 중요한 것은 거기 영도 소조에 들어가야 네. 이제 말빨 서는 거예요. 이른바 중국 국가의 이너서클. 예. 그 영도 영도 소조. 소주? 영도라는 걸 우리가 이제 이렇게 조직할 때 조제죠. 영도 소조는 영도 링다오. 그러니까 이걸 이끄는 리더십 그룹. 네, 리더십 그룹이라는 거. 근데 그게 어떻게 저항이 없이 다 그게 그러고. 만들어졌네요. 시진핑이 그래서. 이걸 처음 시진핑이 만든 건 아니고요. 영도 소조라는 것은 오래 이제 전통이 계속 있는데 있었죠. 있는 건데. 있는데 그걸 거기에 장악하다. 여러 가지를 만들어 버린 거죠. 본인이 필요에 따라서. 그런데 이제 군정 뭐 이런 걸 다 포함한 정보기관까지 다 포함된 것을 새롭게 지금 뭐 미국하고 사이도 안 좋고 뭐 이제 위험하니까 이런 걸 새로 다른 권력기관을 모든 걸 하나로 뭉쳐가지고 그 위에 또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이 당 총석이죠. 국가 주석이죠.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이죠. 주석이라 그래, 위원장이라 그래. 주석인데 주석. 이 세 가지를 다 3대 권력을 갖고 있는데 또 다시 10개의 영도 소조를 또 만들어서 운영을 하니까 사실 그래서 지난 5년 동안에 리커창의 그림자도 안 보인다. 그 다음에 완전히 시진핑의 권력 집중이 됐다. 이제 이렇게 보는 근거가 주로 이제 영도 소조를 통한 원래 그 혁명 당시서부터 영도 소조가 있었는데 그게 국가가 되면서 유명무실화 돼 있다가 다시 강화시킨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영도 소조는 시기에 따라서 예. 그렇게 뭐 여러 개 유명무실화 될 수도 있고. 만들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그때 그래. 필요에 따라서 예.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무슨 일이 있는데 옛날에 같으면 덩샤오핑이 자기네들 그 원로 그룹들한테 모여 봅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자기들이 이제 하는 것. 국가가 있고 당이 있고
당의 이제 상무위원이 당의 국가 소속인가요? 당의 소속인가요? 당이죠, 당. 당이죠, 그거는. 당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 상무위원. 7인의 상무위원이죠. 네. 근데 이 상무위원보다도 더 위에 자기 친히 직할 영도소조를 만들어버린 거 아니에요? 이제 영도소조. 위에 가 있지는 않지만 실질적인 지위는. 영도소조는 하는 일이 국가를 경영하는 것이 주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재정 담당, 재정의 문제는 국가 경영이거든요. 당의 문제라기보다도. 그래서 국가에. 거기에는 뭐 부총리도 들어가고, 부총리는 당원 자격이 아니고 행정부처의 한 간부로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는 당정이라는 게 딱 구분이 없는 거죠. 소조에 가면. 행정부도 부총리도 이제 뭐 상무위원이 있고 또 정치국원인 사람도 있고. 중국은 교수님 그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의회에서 우리가 예산을 만들어서 이제 네. 정부가 쓰게 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 같으면 여당은 당원들 당비에다가 국고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살림을 하는 거잖아요. 네. 중국은 어떻게 돼요? 중국도 인민대표대회가 네. 중국은 형식적으로만 보면 의회의 권력이 더 큽니다. 네. 모든 이 권력은 결정권은 네, 네. 인민의 대표인 네, 네. 전인대에서 나온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국가 주석 국가 원수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대통령만 국가 원수라고 하는데 네. 중국의 개념은 이거는 복수예요. 국가원수 그러니까 여럿이라고요? 국가 원수가 옛날에는 오히려 그 양상군이 있을 때는 그 양상군이 국가 원수도 많이 했었고 그 다음에 전인대 의장이 이 국가 원수 국가를 북한도 김영남이가 네, 그렇습니다. 최고인민 상임위 의장이라고. 그러니까 뭐, 사회주의에서는 네. 모든 권력은 인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니까 인민대표대회가 검찰도 임명하고 판사도 임명하고 이런 중국 구조지 인민대표 않습니까? 그 전인대를 하고 있는 전인대. 거예요. 네. 하고 그러니까 있는 제 말씀은 전인대에서 당 예산도 전액을 다 배정해 주냐고요. 당 예산. 당 예산도요? 네, 정부는 예산으로 다 움직이는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당은 무슨 돈으로 사는지 모르겠어요. 당도 자체적으로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 당 예산에 대해서는 공부를 좀 안 해봤습니다. 예. 왜냐하면 너무 어려워요. 우리가 중국의 시스템이. 행정부의 예산도 연구가 어려운데 제가 원래 석사 때 그걸 한번 쓰려고 했어요. 예. 만약에 그때 장점인 시기였는데 장점인하고 자기 장점인 파가 있잖아요. 자기 사람이 어떻게 성장이나 성의 서기가 같다면 특별 교부금이 얼마나 많이 갔을까? 그걸 관심을 통해서 예. 이 예산과 예. 가지고 각 성의 성장률이 차이. 어떻게 달라질까? 이거를 제가 쓰려고 했더니 다른 사람들이 너 그거 쓰면 노벨상 받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알 수가 없다. 그러면 저널로서는 어떻게 그냥 추정치로 할 수 있는데 논문으로 쓸 수가 없다. 왜? 다 공개가 안 되니까. 예산도 공개가 제대로 안 되고 이러니까. 참 어렵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당 인사들이 최측근들로 정말 측근들로만 채워졌다라고 해서 독재 권력 구축이라는 이야기가 나온 것 같은데 어때요? 그거는 항상 있었던 일이에요? 당 대회 때마다? 지난번에 지금 5년 동안 반부패 투쟁을 해왔지 않습니까? 예. 근데 왜 이 반부패 투쟁을 특별하게 더 보느냐. 그 이전에도 반부패 투쟁은 쭉 있었잖아요. 예를 들면 예전에 주로 이제 행정부를 대상으로 했지만은 주룽지 총리도 관을 100개 준비해라. 그 중에 하나는 내 거다. 이렇게 하면서 관 100개를 준비하라고 하면서 반부패 투쟁을 했었거든요. 그래도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이제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너네 반부패 투쟁을 해도 다 파리만 잡는다. 호랑이는 못 잡았다. 네. 이러니까 이번에는 몸통은 다 빠져나오고 깃털만 잡았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는 들고 나온 게 호랑이도 잡고 파리도 잡는다. 이게 이제 시진핑이 한 얘기거든요. 예. 그 얘기는 위에부터 치겠다. 그러니까 위에 큰 놈을 하나를 잡으면 국민들의 박수가 일단 커지잖아요. 예. 근데 지금 차관급 이상 200 몇십 명이 날라갔어요. 차관급 이상이. 오, 그동안에. 예. 시진핑. 5년 동안? 예, 시진핑 임기 동안에 차관급 이상만 봐도. 그러니까, 국민들이 봐서는 어쨌든, 상당히 많이 위에 큰 놈들도 잡아가는구나. 그 다음에 뭐 대표적인 사람들 있잖아요. 보시라도 있고. 보시라이. 조윤캉. 조윤캉. 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상무위원들 아니에요, 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군의 최고 책임자. 시호차인가? 어쨌든 정보장 같은 거예요. 장점인이 임명해 놓은 군의 최고
1인자, 2인자 둘이 다 날아갔잖아요. 한 방에 날아가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군을 정립을 하고 각 지방에서부터 끊임없이 이렇게 정립을 해 나간 과정은 굉장히 이제 국민들에게 부패를 손대지 않고서는 중국이 더 이상 발전할 수 없다는 공감대를 일단은 형성해내고 네. 이것이 정치 투쟁으로 비화 보이지 않게끔 하는 이제 이 어젠다 선점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사실은 이렇게 반부패 투쟁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시진핑 1인 권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권력 투쟁의 과정으로 활용한 거 아니에요? 활용은 했지만 또 그것이 부패도 잡고. 권력 투쟁만으로 보면 시진핑의 반부패 투쟁의 이 성과나 의미를 좀 우리가 너무 임의적으로 축소하는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예를 들면 지금 전에는 이 중국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정부미 먹는다고 하잖아요. 중국도 똑같거든요. 정부미 먹어 치우는 것이 한 1년에 한 1,000억 위안 정도 됐다고 그렇게 평가를 해요. 1,000억 위안이면 곱하기 한 200 그렇죠. 해보세요. 네. 그러면 얼마인지 몇 조 되잖아요. 네. 이것이 다 이제 먹는 걸로 20조 되는 거죠. 공무원 접대비로 나가는 돈이 그 정도 됐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중국에 가서 학교 이제 교수들하고 회의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거기 안에 그 구내 식당에서 먹어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그 옛날에 뭐 줬던 무슨 마오타이주 이런 일치 안 나옵니다. 되게 1인당 이제 딱 얼마씩 몇십 원어치만 먹어라 이렇게까지 통제를 해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 이런 반부패 투쟁이 또 사회적으로 좀 긍정적인 것이 그 심천 옆에 동관이라는 이제 이런 산업 도시가 있어요. 저 남쪽에 거기에 그동안에 수십 년 동안 아주 그냥 남자들의 천국이었습니다. 너무너무 KTV 가라오케. 이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천국이라고 부를 정도로 했는데 요즘은 완전히 그냥 하나도 없이 그냥 다 쓸어버렸어요. 다 망했어요. 그럼. 도시 전체가 이제 아예 없애버린 거죠. KTV 자체 없었어요? 이런 것들도 일종의 이제 반부패 투쟁이 사회에 긍정적으로 미치는 영향이고 여기 때문에 모든 것을 권력 투쟁으로만 보고자 하는 것은 우리들의 호기심이고 관심이잖아요. 네, 그런 것도 분명히 있지만은 또 그것만 가지고 얘기해버리면 그러니까 사실은 너무 부패를 잡은 측면도 있고 그러면서 자기 권력도 구축한 양가지 측면이 그 다 있다. 부패를 잡지 못하고만 중국이 더 이상 선진국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 모든 사람한테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상태거든요. 네. 아, 심양에 나 옛날에 드나들 때 2000 그 현역 시절에 심양 많이 갔었거든요. 그 이제 심양 기업 학교 뭐 이런 것 때문에. 심양이요? 심양. 센양. 양꼬치? 그렇지. 꼬치꼬치 양꼬치. 네. 세냥 그 호텔 많은데 한 대로변에 그 이제 그 중국 그 기업인들 한국 기업인들하고 그거 딱 서갖고 야 이게 보통 한 40층 된 게 쫙 있거든요. 이거 야 요 재벌들 많네 그러면 저 건물 하나하나가 다 공산당 간부들 거라는 거예요. 개인 거라고요? 개인 거라고. 그러니까 공산당 간부, 당의 간부, 국가의 간부라고 하는 것은 이미 부패의 상징으로 돼서 어마어마한 부를 축제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중국 인민들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 공산당 간부만 되면은 권력기관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됐나요? 그때는? 뭐 경찰이건 정보기관이건 군대건. 지금도 그러지 않아요? 이제 전에 이제 지금도 법조계 계시구나. 이 중국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서울시다. 그러면 서울시의 공안국장이 시경국장. 시경국장이 뭔가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지금은 뭐 북부지검이다 어느 검사가 일단 잡아갈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중국은 그렇게는 안 돼요. 같은 급에서는 안 됩니다. 그 상부 기관에서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급에서 예를 들어서 이 경기도다 아니면 무슨 시 옆에 무슨 지방시에서 거기서 무슨 행정부나 그러니까 성남시에서 사고가 나면 성남지청 검사가 잡을 수는 없고 경기도에서 수원에 있는 놈이 그렇죠. 잡아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굉장히 안전핀이 있는 거죠. 걔들 입장에서. 같은 동급에서는 잡아가지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지역에서는 너하고 나하고만 친하게 지내면 괜찮은 그렇죠. 거네요. 여기서는 못하고 위에만 보고가 안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은 또 내부적으로는 경쟁 관계이기도 하지만은 위하고 봤을 때는 서로
동업관계예요. 네. 아, 위에서부터 네, 같이 네, 네. 두들겨 맞지 않으면 우리가 서로 서로 도와야 살려야 돼요. 아, 근데 내부 승진할 때는 경쟁관계. 경쟁관계야. 그래서 중국 이거를 부패 연결고리 때는 서로 동업관계 이게 아니고. 종으로 하는 것은 태아오라고 하고 이거를 이제 횡업하는 것을 콸이라고 하는데 태아오 콸관시 이거를 봐야 되기 때문에 아, 태국 할 관시. 이거를 복잡하네. 보기 하기가 예. 굉장히 어렵죠. 왜 이렇게 그러니까 복잡해? 이 중국에서 여러 가지 처세술이 발달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당신한테 정말 겸손하게 잘해야 되는 것도 삶에 있어서는 너무나 필요해요. 네. 그런데 또 위하고의 이 종적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두 가지를 다 잘해야 돼요. 행적 관계, 종적 그 관계. 중국 속담 이런 게 있어요. 집에서는 부모의 도움을 받고 나가서는 친구의 도움을 받는다. 네, 사실 처세술이 그렇게 발달된 나라, 그것도 다른 나라보다 몇천 년 전부터 지금 뭐 네. 손자병법이 써지고 그다음에 그렇죠. 거기 그 옛날 귀국자 이런 것들이 나왔잖아요. 벌써. 예. 이런 것이 그때 이미 심리학이 그렇게 발달됐다는 얘기는 그만큼 사회가 복잡하다. 살기가 복잡하니까 그런 거예요. 부시맨이 그런 거 연구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당대회가 이번에 의미를 뭐 어떻게 봐야 돼요? 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게 있잖아요. 내년에 지금 그 국가 주석의 임기가 5년 아니에요. 네. 그리고 재임을 할 수 있잖아요. 재선까지. 이번에 이제 두 번째 들어간 거죠. 두 번째 들어갔는데 내년에 이 헌법을 개정해서 3선, 4선 무시하는 풀어놓는다라고 하는 설이 있거든요. 네. 이 전당대회 하기 전에부터 돌았던. 많이 나왔죠, 언론에서. 근데 이제 관점이 그런 것 같아요. 중국을 연구한 학자들은 중국이 제도화된 것이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쪽에 더 방점을 두고 있고. 이게 등소평 때 제대로 만든 거죠. 그 문화혁명에 대한 반성적 고찰로. 예, 등소평 본인은 이제 그런 제도화 속에서 살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도화가 된 것은 장점이 돼요. 그래서 등소평 이후에 등소평이 만든 거죠. 만든 거죠. 예. 장점이 이게. 옛날 마오쩌둥이 그렇게 한 것이 인치가 너무 길어지면 안 된다. 그래서 법치로 가야 된다. 그래서 지금 법치로 가야 된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이게 이 합의가 이루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중국을 연구한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그런 못할 합의가 것이다. 쉽게 깨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뒤에 가서 상황 노릇은 할지언정 그걸 자기가 직접 왕 노릇을 계속하는 것은 어렵다. 어렵다. 적어도 마오쩌둥 이후에 지도자들이 여자들을 막 저기 해서 방탕하게 사는 이런 문제는 없어졌잖아요. 마오쩌둥 그걸로 유명했잖아요. 그렇지, 지금 여자 황제처럼 막 문제가. 온갖 여자들을. 네. 근데 화국봉도 안 그랬고 등소평도 안 그랬고 여자 문제로 뭘 나온 적은 없는 것 근데 같아요. 이제 지난번에 이제 낙마한 사람들은 모두 다 여자 문제가 심각했죠. 그러니까 그것들은 저 지도자는 아니었으니까 저는 이제 원탑들이 결국은 낙마했으니까 그게 드러나는 드러난 거고. 것이지. 그렇잖아요. 꼭 그 쪼용광하고 보시라이만 그랬거든요. 여자 관계가 그렇죠. 여자 관계 복잡하냐. 복잡해서 낙마했겠습니까? 사실은 다 있을 수 있는 거죠. 전 미국이나 이런 그 서구의 탐사 전문 기자들이 시진핑의 해외 숨겨놓은 돈을 추적한다는 설도 많아요. 아주 청렴결백한 그 상징으로 심볼로 자기를 지금 만들어놨거든요. 부패할 존재하니까 자기 깨끗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온갖 이름으로 차명 계좌를 갖고 전 세계 숨겨놓은 돈을 찾는 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몰라지 여기도 시진핑도.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자 지금 중국 정부의 그 특징이 중국 국가의 특징이 일단 상무위원 집단지도 체제. 네. 근데 집단지도 체제. 그다음에 그 국가주석 재임. 요 두 개를 가장 특징적으로 보고 이게 안 무너질 거라고 본 거 아니에요. 예. 근데 무너질 수도 있다. 뭐 이제 우리말로 뭐 살아있는 생물이라고 그러니까 그것도 어떻게 될지 교수님 어떻게 모르겠지만 보세요? 저는 이제 안 무너진 쪽에다가 걸겠습니다. 5년 후에. 아니 하려면 내년에 헌법 개정을 해야 돼요? 아니요. 그렇게 걔들은 뭐 그냥 아무 때나 그렇게 바꾸면 되는 헌법 거고. 개정이 우리는 국민 투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는 전인대에서 헌법이 그냥 이제 바꾸는 거죠. 전인대에서만 하면 되기 때문에 헌법 짜장면 전주들이 투표해?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헌법 개정도 여러 차례 있었고 그 뭐 우리는 헌법 개정되면 공화국이 바뀌잖아요. 네. 근데 거기는 그런 게 없으니까 헌법 개정도 여러 번 했습니다. 주로 이제 헌법 중국은 49년에 생겼지만은 5년 동안 헌법이 없이 통치를 했던 나라예요. 그래서 헌법이 54년에 생깁니다. 그러니까 5년 동안은 정치 협상회의
이 강령으로 살거든요. 그래서 54년 헌법이 가장 중요했고 가장 민주적이었어요. 예. 그다음에 계속 악화됐죠. 이제 54년 권력이 헌법. 강화되면서 그다음에 어택성 중심으로. 후계자는 인표 한 대 준다까지도 들어갈 정도로 헌법에? 예. 아. 뭐 이러다가 결국은 나중에는 그 문혁 때는 국가 주석도 없애버려요. 네. 왜 국가 주석을 유석이가 가져갔었잖아요. 그렇죠. 유석이 그러니까 가져왔었죠. 국가 주석 없애버려요. 그래서 또 헌법에 국가 주석이 없어지기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82년도에 네. 이제 개혁개방 이후에 헌법을 이제 정상화시키자 해서 다시 54년 헌법을 많이 차용을 했습니다. 그 이제 등소평을 그때 그 제도를 만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54년 헌법과 가장 유사한 게 82년 헌법인데 이 82년 헌법이 지금 개혁개방 이후를 지탱하는 기본 권력을 지금도 유지하고 82년 있습니다. 헌법. 등소평이.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헌법 자체는 뭐 그렇게 큰 변화가 없고 이제 당에서 어떻게 이걸 운영을 할 것이냐. 그래서 뭐 총서기가 임기 연임을 한다. 이런 것은 이제 당의 문제죠. 당장의 문제죠. 왜냐하면 헌법하고 당은 분명히 다른 거기 때문에 공산당의 헌법은 당장이고 당이니까. 예. 그냥 국민들의 헌법 개헌하려면 그 개정을 하려면 어쨌든 향후 5년 동안에 이제 시진핑이 어떤 마음을 먹을지. 그럼 이번에 상무위원회 뽑힌 사람들을 보면 시진핑이 어떻게 이 중국을 운영할 것인가라고 하는 예측을 할 수 있지 않나요? 시진핑은 이제 국민의 뜻이 뭔지를 알고 있고 본인도 그것을 가장 딱 하나의 정화처럼 똘똘 뭉쳐서 이 몸속에 가지고 있는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의 꿈 이걸로 한마디로 정리하는 거예요. 중고몽. 이게 중국의 꿈으로 대표되는 것인데 이게 두 개 백년을 실현하는 거거든요. 예. 두 개의 백년. 두 개의 두 개의 백년. 그러니까 시진핑은 정말로 운이 좋은 사람이에요. 자기 임기가 끝날 때 하나의 백년이 완성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영광은 시진핑에게로 이렇게 될 수 있지 않습니까? 2021년. 당 창건 100년. 100년. 그러니까 당 창건 100년이면 맞아. 얼마나 큰 행사를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동안의 모든 실적과 성과는 다 당의 뛰어난 영도 때문이었다. 이렇게 되는데 거기에 있는 최정점에 있는 총서기가 시진핑이니까 이 사람은 꽃가마를 탈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운명이. 그리고 또 이제 이때부터 2122년까지 하는 아니요. 이제 그거는 너무 머니까 2049년은 건국 100년. 건국 100년 맞아. 두 개 당 100년. 창건 100년과 예, 창당 100년, 2049년. 건국 100년 해서 두 개의 100년이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2049년 되면 결국은 중국은 완전히 명실상부한 세계의 최고 리더 국가가 지원. 된다. 지원이 되겠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포커싱을 해서 전부 이제 군사작전, 외교작전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전략을 수립하고 있는 거죠. 이번에 나온 것이 보니까 2049가 이게 블레이드 러너가 2049인데. 2049 그러니까 그걸 대체적으로 염두에 두고 만들었을 수도 있어. 왜냐면 지금 미국 모든 영화는 시장이 다 중국이니까 거기. 제가 여담인데 교수님 엊그저께 재밌는 걸 하나 봤어요. 제 대학 동기의 하나가 그 어디 연길 뭐 이런 쪽에서 그 사범대 교수로 있는 애가 있는데 내가 그런 거 올렸더라고. 중국이 옛날부터 왜 관우를 사당을 만들어 놓고 민간에서 이렇게 떠받들잖아요. 그렇지. 거의 뭐 종교시했죠. 네, 그렇게 이제 스타들을 하나씩 가지고 이렇게 믿는 그 기복신앙 비슷한 게 있는데 요즘 중국 젊은 애들 사이에서 세종대왕이 뜬다는데? 진짜요? 그 세종대왕 사진을 막 놓고 여기다가 뭐 이렇게 합격하게 해달라 뭐 이런 거 기원하고 그런 게 있대요. 일반적으로 이제 농담할 때 중국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게 누구겠어요? 마오쩌둥 있잖아요. 네. 마오쩌둥은 돈의 5원에서부터 모든 돈에 모든 돈에 다 마오쩌둥이 마오쩌둥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마오쩌둥을 좋아해야 돈이 생기는 거거든요. 세종대왕도 뭐 그래도 마음껏 어쨌든 근데 그 중국 사람들은 이제 중국에는 종교 전쟁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중국은 가장 현실적이에요. 왜 관우를 믿잖아요, 사람들이. 네. 관우장을 우리 저 알았어요. 수용 긴 사람은. 그러니까 관우는 아는데. 네, 관우가 어떤 직업에 있는 사람들 관우를 믿는지 아세요? 종묘에 장사하는 사람들 그러잖아요. 그렇죠. 다 장사하는 사람이에요. 네. 그럼 관우는 무장이었잖아요. 네. 무장인데 왜 돈 버는 재신이 됐냐 이거죠. 왜 그랬을까요? 이게 왜 중국 사람들의 가장 현실적인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이 인간을 만들었다고 믿는 사람이 많지만 중국 사람들은 필요하면 인간이 신을 만들면 돼요. 그 용도에 따라서. 네. 그래서 제갈량도 만들고 관우도 만들고 마오쩌둥도 신이 돼 있고 마오쩌둥이 남을 지켜준다고 생각하면 마오쩌둥이 신이잖아요. 그래서 택시 타면은 기사들이 마오쩌둥을 예. 이렇게 내 사고 안 나게 해달라. 신격화됐지 이제. 아니, 신이죠 신. 네. 아, 차에다 매달고 다니는 그럼 거. 신이 돼. 그러니까 그 천안문에다 이렇게 입고 그런 게 신격화가 아니고 신. 그냥 사람들한테 그게 신이죠. 아. 왜 그냥 우리가 뭐 누구를 하나님을 믿든 뭐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신기하다. 자, 그러면 관우는 왜? 왜 재신이 됐을까? 관우가 산서 사람이에요. 네. 태원 있는 데 있잖아요. 여기 그 중국의 어디 옛날 쪽이에요? 대동 태원 이쪽에 그 남쪽? 북쪽 아니 저 북쪽? 북경의 북쪽에 가면 석굴 있잖아요. 석굴. 3대 석굴이 있는 예, 데가 민강석굴. 산서성. 산서성. 예. 네. 이 산서 사람인데 네. 이 산서 사람들이 전국의 소금을 다 장악했던 산서 상인이라는 당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전국을 돌아다니다 보면 강도가 많이 생기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호위병들이 소위 이제 옛날에 피아오라고 해가지고 피아오주의. 그러니까 이제 호위병들이 자기 동네에서 싸움 제일 잘한 선배를 뭐 수호신으로 모실 때 관우를 모시고 다녔어요. 근데 이게 전국의 경호원들의 신이 관우구만요. 그렇죠. 예. 근데 전국의 상권을 장악하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이 관우를 하면. 모시면 돈이 이게 되나 돈이 보다. 되나 보다 해서 전국에 그래서 지금은 그렇구나. 사업하는 사람, 장사하는 사람들 식당에 가면 다 관우가 있더라고, 이게 진짜. 너무나 현실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세종대왕이 그렇게 영험하다고 믿으면 세종대왕을 신으로 생각하면 돼요. 아, 우리 세종대왕이 그래서 진짜 나는- 돈에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다. 아니 나는 뭐 세종대왕 공부도 잘한 것 같고 뭐 네. 착하고 뭐 창의력도 있고 이렇게 본다면은 네. 요즘 시대에 봐서도 굉장히 창의력 있고 뭐 이럴 수 있죠. 그러면 필요하면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 현실적인 중국인들의 사고 방식상 세종대왕님하고 뭐 피할 이익은 전혀 없다. 준의 중국 사람이건 뭐건 상관없이 하여튼 봤을 때 이미지가 이걸 우리가 써먹을 만하면 네. 갖다 만들어버리면 된다 이거죠. 그렇죠. 교수님은 개헌 안 하고 그냥 그 배후 조정으로 할 것 같다. 어쨌든 지금 이 그 19차 전당대회가 전인대회 네. 이거의 아니, 이제 특징을 당대회. 그 19차 당대회를 특징적으로 예.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첫째, 중국의 자신감이 정말 이제 하늘을 찌를 듯한 그걸 표현을 했다. 그래서 이제 중국 사람들이 그 이전에 이번에는 보니까 덩샤오핑의 그림자를 가져다가 이 시진핑 위에 이제 이렇게 입히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는 너무 덩치가 크고 하나는 너무 작은데 이게 입혀질란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 덩샤오핑이 했던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를 이번에 이제 시진핑의 사상을 신시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그러니까 앞에 신시대만 형용사를 하나 붙인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이제 신시대의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를 간다. 그러면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가 뭘까? 네. 이제 이 시장화를 가면서 이제 소유권을 완전히 다 해주니까 네. 뭐 비판적인 사람들이 놀릴 때 중국 특색의 자본주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를 가면서 이제 우리는 룰 테이커에서 룰 메이커가 된다. 이거를 확실하게 한 거죠. 예전에는 WTO라든지 세계 체제를 룰을 따라가는 누구를 따라가는 룰 테이커, 룰 테이커였는데 이제는 룰 메이커가 돼서 우리가 규칙을 제정한다. 그래서 규칙 제정자라는 거거든요. 이게 이미 자기들이 오래전부터 이제 꿈꾸던 건데 트럼프한테 꿈쩍도 못하면서 이거를 이제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군의 재편 그리고 또 그것의 강군의 실현. 그래서 군사적으로 힘이 없으면 세계에 큰 소리를 낼 수가 없다는 거를 역사적으로 너무 자기들도 뼈아프게 했잖아요. 당했잖아요. 당했죠. 아편전쟁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 군에 대한 대대적인 재편, 개혁, 투자 이런 것들이 지금 뭐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교수님 시진핑이 몇 살 때 잡았어요? 50대 후반에 잡은 거 아니에요? 60대. 60에 돼서 잡았어요? 왜냐면, 지금 샹 7상 8하
라는 게 있거든요. 칠상팔하 그렇지. 네, 그러니까 67세가 되면은 다음 임기를 시작할 수 있고 8세가 68세가 되면은 일을 못한다. 그렇게 보면은 50 후반에 했어야지 그러면 54년생이에요, 54년생. 54년생? 예. 그렇죠. 그러니까 54년생. 그때 50대 때 이제 상무위원회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지금 5년 벌써 5년 지나갔다고 했잖아요. 시진핑 한 지가. 네, 근데 상무위원 된 현재 지금 지는 64살이니까. 상무위원 된 지는 10년 됐죠. 어쨌든 이제 중국도 미국과의 대결이 불가피하다. 속으로는 이제 이런 생각을 당연히 준비를 하는 것 같고요. 예. 뭐 겉으로는 그 평화적으로 굴기를 하겠다는 것을 계속 주장을 하겠지만 내부적으로는 군사적 준비 이거를 대단히 이것들이 진짜 박차를 만만치 할 않은 수밖에 게 제가 그 대국굴기라는 다큐멘터리 네, CCTV가 그렇죠. 만들어서 할 네. 때만 해도 야 이것들이 꿈이 창대하구나. 네. 그리고 뭐 지들이 뭐 도광양해가 어떻고 뭐 이거 쭉 얘기할 적만 해도 저게 어느 시절에 하려고 저러나 했는데 지네 나름대로 벌써 이제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샤오강으로 간다. 예. 그러면 뭔가 그 플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가고 있는 거죠. 원래는 저기 뭐 G2라는 말도 자기들은 만들 생각도 없었는데 이 미국을 추월하는 속도도 보면 2050년쯤 가면은 될 거다 했는데 뭐 계속 2035년 하다가 아니야 25년 하다가 GDP로 보면은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속도가 계속 빨라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애들이 이제 또 강한 게 있잖아요. 우주전에서 상당히 이제 강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주전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특징적으로 보는 것이 군에서 해군력을 정말 증강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야말로 이제 다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밖으로 나가겠다. 네. 투사 전략이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태평양으로 나가겠다. 옛날에는 인민군 하면은 육군 사령부라는 게 없었어요. 인민군 하면 육군이었던 거예요. 무조건 그냥. 그러니까 예. 따로 이렇게 네. 이 지칭하는 이름이 없었는데 이제는 육해공이 분명히 있고 그다음에 7대 군구가 이제 7개 군구가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거를 5개로 줄였어요. 그러니까 5개 군구가 있는데 이제 이거는 전투를 하는 구에서 전구예요. 네. 전구는 이제 이게 미국식 그 편제로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보니까 전구 사령관, 남구 전구 사령관을 보면, 해군 사령관이 이제 전구 사령관이 된 거죠. 그럼 해군이 육군 공군을 다 지휘를 하는 합동 전력을 강화해가지고 이제 육해 공군을 같이 한다는 거고. 미국은 세 개를 상대로 네. 지네가 전구를 편성해 놓고 그렇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작게 5027 그러면 태평양 사령부가 관할하는 지역의 숫자 그 의미가 그거예요. 그래서 미국 편제를 쫓아내 그런 군. 예, 자기들이 그렇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미국의 편제가 효율적이고 그래서 미국을 이기려면은 미국의 효율적인 걸 따라가야 된다. 이렇게 인터뷰에서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합동 군사 지휘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할 것이냐. 그리고 단순한 방어가 아니고 태평양으로 또 해외로 투사를 해 나가려면 결국은 해군이 가장 강해야 되는 거고 공군은 그 이후에 이제 실려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이번 편제가 상당히 그러니까 제 기억에 벌써 한 7, 8년 전부터 이 기업하는 사람들, 그 돈의 흐름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애들을 미국으로 유학 보내지 않고 중국으로 많이 보냈다고요. 그리고 싱가포르, 홍콩으로 무슨 그 대학 보낸다고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요새 많아졌고. 중국에서 학부를 나오고 대학으로는 홍콩으로 보내, 홍콩 경영학부로 보내고 그렇게 한다 그랬지. 그런 사람들 요새 진짜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낌새를 채고 지금 이 사람들. 하여간 이번에 그 외국의 그 무관들이 중국에 이제 많이 가 있잖아요. 대사관마다 다 있는데 이 사람들이 금년 상반기에만 중대형 함정을 10척을 건조했대요. 중국이요. 예. 그래서 그 무관 표현에 의하면 벽돌을 찍어내듯 한다. 함정을. 상반기에 10척을 만들어내면 이거는 뭐 벽돌로 찍어낸 거지 어떻게 함정을 저렇게 빨리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거고 거기에 이제 전자장비가 많이 갖춰져 있고 문제는 이제 중국의 의도를 정확하게 아는 군 편제에서 보면 해병대가 12,000명밖에 안 됐는데 4만 명으로 대폭 늘린 거예요. 해군을. 해병대는 상륙 작전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굉장히 공격적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2035년까지는 기본적인 장비 현대화를 갖추겠다. 그리고 2050년 가면은 이제 장비 현대화 이후에 이제 소프트
파워까지 다 강해서 운용 기술이라든지 그걸 다 하면은 세계 최강의 군대를 군대가 갖겠다. 되겠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번에 그 무려 3시간 반 동안 그 했지 않습니까? 연수로 장창 3시간 24분인가. 네. 시진핑이요? 예. 근데 그걸 생중계를 다 하면서 교도소에 있는 제수들까지 다 보게 했는데 네. 이거를 그쪽에서 그 출력을 해가지고 보니까 뭐 한 64페이지인가 되더라고요. 제가 오늘 여기 오면서 좀 거기에서 주요한 내용이 뭔가 했더니 뭐 그 많은 내용 중에 건질 거는 지금 말씀드리는 이제 싸워서 이기는 군대를 만들겠다. 뭐 이거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군을 강화하는 계획을 35년까지 딱 이게 1단계. 그리고 그 다음 15년은 2단계. 지금으로 보면은 대체적으로 15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30년 계획 정도. 군에 대한 것을 강조를 그 많이 얘기가 했어요. 아예 그냥 이렇게 35년까지는 장비 현대화 하겠다. 네. 그 다음에 또 2050년까지는 다시 세계 최강의 군대를 만들겠다. 이런 거를 아예 그냥 얘기한 거 보면 네. 상당히 이제 국민들에게 이게 바로 중국의 꿈을 실현하는 것이야. 이게 이제 자신 있게 좀 보여주는 건데 예. 이거를 보면서 야 한국은 참 살아가기가 힘들겠다. 한번 이제 가운데 끼어가가지고 살아가기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뭐 안 들 수가 없죠 우리 입장에서. 일본은 이제 또 중요한 선거 끝나고 일본은 3분의 2 개헌하겠다고 개헌선. 그러고. 그나마 그걸 군대로 표현하지 않고 자위대 파병에 대해서 한중 관계에 대한 변화 예측. 조금 좀 느슨해지지 않을까요? 2기로 들어가면서. 북한하고 1기 들어가는 것 때문에 1기 마치고 2기로 들어가는 것 때문에 사드 문제나 저런 걸 조금 격하게 했다 이런 주장도 있잖아요. 뭐 이제 시진핑 개인의 그 체면이 무너진 것에 대한 반감 뭐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그게, 아니면 예. 구조적인 문제로 보는 것도 있고 아니면 그럼 이게 과연 갈등의 최고점이냐 그것도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이제는 한중 관계를 단순하게 이제 한국과 중국 사이에서 사실 이번에 사드도 우리가 풀 수 있는 게 지금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런 일들은 앞으로 계속 나온다는 거죠. 결국은 미국과 중국의 그러네요. 싸움 속에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우리가 액션을 취할 공간이 굉장히 작아지는데 사실 자기가 압도적인 이제 이 조직을 이끄는 힘이 있었을 때는 예. 자기 2인자하고 밑에 동생들이 친하게 노는 거를 그냥 놔두는 거죠. 놔두죠. 너네 그래야 놀아라. 그냥 그 사이좋게 노는 게 분란이 안 일어나고 예. 좋잖아요. 예. 그런데 어느 날 2인자가 자기가 통제하기 어렵게 커버렸어. 근데 그 밑에 막 똘마니들이 막 그 이인자부터. 2인자부터 친해. 그러면은 누구부터 때리겠어요? 이인자 빡 때리는 똘마니도. 거죠. 똘마니도 때리지. 2인자를 아직 치기가 힘드니까. 그래서 너 새끼 너 지금 저쪽 패냐 이쪽 패냐 줄 잘 서? 근데 이러면서 그러면 밑에 애들이 아니 양쪽 다 보스인데 그러면 뭐 이제 군대 가서 꼭 일병 막 오면은 막 상병하고 병장이 막 갖고 노는 거 그런 거하고 비슷한 거 있잖아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는 그 우리가 어디로 어떤 스탠스를 해야 될 거냐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이전에는 한국과 중국이 경제와 정치를 분리해 가지고 이렇게 살 수 있어도 중국과의 마찰이 그렇게 드러나지 않았어요. 중국도 그거에 대해서는 뭐 어차피 우리가 한미동맹에 있으니까. 한미동맹 우리가 너네 인정한다. 그리고 우리가 뭐 그것까지 어찌 간섭할 수 없다 이랬는데 자기들 부쩍 크고 나서는 미국과의 갈등이 계속 커지니까 그리고 이제 네가 지금 저쪽에서 맨 앞에 서가지고 우리를 죽이려고 그래? 이러면은 이제 너 그거다 뒤진다 이렇게 이제 때리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구조는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이다. 심화되죠. 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사드 문제 같은 것은 계속 앞으로는 더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압박이 들어오고 중국에서 압박이 들어오고 결국 여기에서 그러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이제 정말 지도자들이 결기를 가지고 강단 있게 우리 나갈 말을 잘 해야 된다고 봐요. 우리가 150년 전하고 비교해보면 그때는 너무 몰랐잖아요. 힘도 없고. 근데 우리가 지금 세계 12의 경제대국이라고 하고 세계 다른 나라들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은 다 알지 않습니까? 다만 부족한 게
그런 결기가 없어요. 정치 지도자도 결기가 없고. 아니 이번에 예를 들어 아베 한 방에 보낼 수 있을 정도로 지지율이 떨어졌었잖아요. 네. 20% 뭐 30% 미만으로 떨어져갖고 저 중요한 무슨 해산을 해 지가 무슨 선거래 북한에서 미사일 두 방 저 태평양으로 두 방 빵빵 쏘는 것 때문에 지지율이 50%까지 그렇죠. 올라간 거 아닌데 난 김정은이 자구책으로 핵 만드는 뭐 이런 등등 다 김정은과 아베는 전생에 부부였을 것 같아. 아니 너무너무 지금 잘 서로도. 궁합이 너무 잘 맞아. 아베 선거운동에 예. 그 선대위원장을 한 거 아니에요 김정은이가 아니면 김정은이가 너무너무 짝사랑했던 사람이 전생에 아베였는가 몰라. 도와주려고 뭐 그러니까. 별짓을 다 해. 진짜 김정은이 다 도와줬고 저거 이제 저기도 군사대국 하러 나가는 거야 다 죽은 놈을 어쨌든 중국도 이제 미국과의 직접적인 뭐 이 충돌을 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 뭐 계속 우리만 때리고 그렇죠. 있는 이제 거지. 일종의 자기들로 봐서는 약한 고리죠. 약한 고리를 먼저 이제 때리는 거고 예를 들어서 뭐 똑같이 그 사드가 배치돼 있다가도 일본에 대해서는 뭐 보복을 못 하고 있잖아요. 또 뭐 미일 관계가 워낙 단단하기도 하고 뭐 일본이 워낙 이제 쉽게 할 수도 없고 이러니까 우리는 더구나 북한과 이렇게 갈라져 있기 때문에 걔들이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카드가 너무 많아요. 그럼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 발언권이 없죠. 그래서 아까도 뭐 봉도사님 말씀하셨지만은 우리가 남북 관계가 이렇게 풀리지 않는 한은 우리가 정말 계속 국력의 고용성 뭐 사정이. 국력이 우리나라 경제의 규모가 어쩐다 세계 12위의 경제력 가지고 이렇게 발언권이 없는 나라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면 저는 그것도 걱정해요. 남북 관계가 통일을 지향하는 데 있어서 어쨌거나 중국, 미국이 걸림돌이 방해할 될 거 수도 아니야. 있고, 그럼요. 도움될 수 있고 하는데 걔네 둘이 이제 파워 게임을 할수록 이거 통일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되는 거지 네. 그러니까 극적으로 남북 대화해갖고 그러니까요. 김정은이 정신 바짝 차렸고 물론 그 자기들 그 체제의 존립 안전 이런 등등이 고민이겠지만 극적으로 남북 대화하지 않고는 대책이 없어요. 알겠습니다. 19차 당대회를 통해서 한숨을 푹푹 쉬지만 그래도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첩경 지름길은 남북이 대화를 통해서 한반도의 상황을 조금 더 개선하는 길밖에 없겠다. 뭐 19차 당대로 한숨 쉬는 건 그런 거고 또 결국 그것 때문에 또 여기 와서 같이 얘기하는 거는 또 즐겁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민기식 한양대 전공 뭔지 잘 모르겠고. 전공. 예. 자, 민기식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보우주 전국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치우는 것이 한 1년에 한 1,000억 위안 정도 됐다고 그렇게 평가를 해요. 1,000억 위안이면 곱하기 한 200 그렇죠. 해보세요. 네. 그러면 얼마인지 뭐 몇 조 되잖아요. 네. 이것이 다 이제 먹는 걸로 20조 되는 거죠. 공무원 접대비로 나가는 돈이 그 정도 됐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중국에 가서 학교 이제 교수들하고 회의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거기 안에 그 구내 식당에서 먹어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그 옛날에 뭐 줬던 무슨 마오타이주 이런 일치 안 나옵니다. 되게 1인당 이제 딱 얼마씩 몇십 원어치만 먹어라 이렇게까지 통제를 해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 이런 반부패 투쟁이 또 사회적으로 좀 긍정적인 것이 그 심천 옆에 동관이라는 이제 이런 산업 도시가 있어요. 저 남쪽에 거기에 그동안에 수십 년 동안 아주 그냥 남자들의 천국이었습니다. 너무너무 KTV 가라오케. 이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천국이라고 부를 정도로 했는데 요즘은 완전히 그냥 하나도 없이 그냥 다 쓸어버렸어요. 다 망했어요. 그럼. 도시 전체가 이제 아예 없애버린 거죠. KTV 자체가 없어졌어요? 네. 이런 것들도 일종의 이제 반부패 투쟁이 사회에 긍정적으로 미치는 영향이고 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권력 투쟁으로만 보고자 하는 것은 우리들의 호기심이고 관심이잖아요. 네, 그런 것도 분명히 있지만은 또 그것만 가지고 얘기해버리면 그러니까 사실은 너무 부패를 잡은 측면도 있고 그러면서 자기 권력도 구축한 양가지 측면이 다 있다. 부패를 잡지 못하고만 중국이 더 이상 선진국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 모든 사람한테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상태거든요. 네. 심양에 나 옛날에 드나들 때 2000 현역 시절에 심양 많이 갔었거든요. 그 이제 심양 기업 학교 뭐 이런 것 때문에. 심양이요? 심양. 센양. 양꼬치? 그렇지. 꼬치꼬치 양꼬치. 네. 센양 그 호텔 많은데 한 대로변에
그 이제 그 중국 그 기업인들, 한국 기업인들하고 그거 딱 써갖고, 야, 이게 보통 한 40층 된 게 쫙 있거든요. 이거, 야, 요 재벌들 만나면 저 건물 하나하나가 다 공산당 간부들 거라는 거예요. 개인 거라고요? 개인 거라고. 그러니까 이 공산당 간부, 당의 간부, 국가의 간부라고 하는 것은 이미 부패의 상징으로 돼서 어마어마한 부를 축제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중국 인민들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 공산당 간부만 되면은 권력기관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됐나요? 그때는? 뭐 경찰이건 정보기관이건 군대건. 지금도 그러지 않아요? 이제 전에 이제 지금도 법조계 계시구나. 네. 이 중국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서울시다. 네. 그러면 서울시의 공안국장이 시경국장. 예, 시경국장이 뭔가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지금은 뭐 북부지검이다 어느 검사가 그러니까 일단 예. 잡아갈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중국은 그렇게는 안 돼요. 같은 급에서는 안 됩니다. 그 상부 기관에서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급에서 예를 들어서 이 경기도다 아니면은 무슨 시 옆에 무슨 지방시에서 거기서 무슨 행정부나 그러니까 성남시에서 사고가 나면 성남지청 검사가 잡을 수는 없고 경기도에서 수원에 있는 놈이 그렇죠. 잡아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굉장히 안전핀이 있는 거죠. 걔들 입장에서. 같은 동급에서는 예, 잡아가지를 그러니까 못하니까. 지역에서는 너하고 나하고만 친하게 지내면 괜찮은 그렇죠. 거네요. 예, 여기서는 못하고 위에만 보고 안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은 또 내부적으로는 경쟁 관계이기도 하지만은 위하고 봤을 때는 서로 동업 관계예요. 예. 아, 위에서부터 같이 두드려 맞지 않으면 우리가 서로 네, 정부는 예산으로 다 움직이는 게 맞잖아요. 이런 경우에 당은 무슨 돈으로 사는지 모르겠어요. 당도 자체적으로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 당 예산에 대해서는 공부를 좀 안 해봤습니다. 예. 왜냐하면 너무 어려워요. 우리가 중국의 시스템이. 행정부의 예산도 연구가 어려운데 제가 원래 석사 때 그걸 한번 쓰려고 했어요. 예. 만약에 그때 장점인 시기였는데 장점인하고 자기 장점인 파가 있잖아요. 자기 사람이 어떻게 성장이나 성의 서기가 같다면 특별 교부금이 얼마나 많이 갔을까? 그걸 관심을 통해서 예. 이 예산과 예. 가지고 각 성의 성장률이 차이. 어떻게 달라질까? 이거를 제가 쓰려고 했더니 다른 사람들이 너 그거 쓰면 노벨상 받아. 오,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알 수가 없다. 그러면 저널로서는 어떻게 그냥 추정치로 할 수 있는데 논문으로 쓸 수가 없다. 왜? 다 공개가 안 되니까. 예산도 공개가 제대로 안 되고 이러니까. 참 어렵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당 인사들이 최측근들로 정말 측근들로만 채워졌다라고 해서 독재 권력 구축이라는 이야기가 나온 것 같은데 어때요? 그거는 항상 있었던 일이에요? 당 대회 때마다? 지난번에 지금 5년 동안 반부패 투쟁을 해왔지 않습니까? 예. 근데 왜 이 반부패 투쟁을 특별하게 더 보느냐. 그 이전에도 반부패 투쟁은 쭉 있었잖아요. 예를 들면 예전에 주로 이제 행정부를 대상으로 했지만은 주룽지 총리도 관을 100개 준비해라. 그 중에 하나는 내 거다. 이렇게 하면서 관 100개를 준비하라고 하면서 반부패 투쟁을 했었거든요. 그래도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이제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내내 반부패 투쟁을 해도 다 파리만 잡는다. 그러면 못 잡았다. 이러니까 이번에는 몸통은 다 빠져나오고 깃털만 잡았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는 들고 나온 게 호랑이도 잡고 파리도 잡는다. 이게 이제 시진핑이 한 얘기거든요. 예. 그 얘기는 위에부터 치겠다. 그러니까 위에 큰 놈을 하나를 잡으면 국민들의 박수가 일단 커지잖아요. 예. 근데 지금 차관급 이상 200 몇십 명이 날라갔어요. 차관급 이상이. 오, 그동안에. 예. 시진핑. 5년 동안? 예, 시진핑 임기 동안에 차관급 이상만 봐도. 그러니까, 국민들이 봐서는 어쨌든, 상당히 많이 위에 큰 놈들도 잡아가는구나. 그 다음에 뭐 대표적인 사람들 있잖아요. 보시라도 있고. 보시라이. 조윤캉. 조윤캉. 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상무위원들 아니에요, 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군의 최고 책임자. 뭐, 시호차인가? 어쨌든 그 장점인의 참모장 같은 거예요. 장점인이 임명해 놓은 군의 최고 1인자, 2인자 둘이 다 날라갔잖아요. 한 방에 날라가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군을 정립을 하고 각 지방에서부터 끊임없이 이렇게 정립을 해 나간 과정은
굉장히 이제 국민들에게 부패를 손대지 않고서는 중국이 더 이상 발전할 수 없다는 공감대를 일단은 형성해내고 네. 이것이 정치 투쟁으로 보이지 않게끔 하는 이제 이 어젠다 선점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사실은 이렇게 반부패 투쟁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시진핑 1인 권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권력 투쟁의 과정으로 활용한 거 아니에요? 활용은 했지만 또 그것이 부패도 잡고. 권력 투쟁만으로 보면 시진핑의 반부패 투쟁의 이 성과나 의미를 좀 우리가 너무 임의적으로 축소하는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예를 들면 지금 전에는 이 중국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정부미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중국도 똑같거든요. 정부미 위장을 해가지고 들어가 보고 싶다. 찡시 반디안, 찡시 호텔에 한번 들어가 봐야 되겠다. 거기가 이제 일반인들은 아예 받지도 않는 호텔이에요. 저 지도자들 회의용 호텔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중국은 아예 그냥 일반인과 관계없이 호텔을 운영하는데 그거는 다 간부용입니다. 중요한 회의만 하는 국경에 그런 호텔이 있는데 네. 저도 예전에 교수님 뵈러 거기 갔는데 들어갈 수가 없고 결국 교수님이 나왔어요. 밖에서 만나고. 아, 공산당 간부의 교수님이? 예. 네. 아니 공산당은 아니었는데 그 정협위원이니까 비공산당원의 간부였죠. 민주당파. 네. 민주당파도 어쨌든 거기서 이제 주요 회의는 해요. 거기는 회의 전용 호텔인데 그래서 우리가 거기를 웨이터로 위장해서. 해서 들어가서 침투를 해서 회의록을 좀 어떻게 하고 이렇게 좀 회의가 어떻게 구성이 되고 어떤 의사 결정이 나오는지를 좀 봐야 된다. 일체 그거는 보도도 안 되고 공개도 안 하나요, 그 사람들이? 공개를 안 해요? 안 하죠. 아니 그러면 중앙위원이 몇 명이 있으면 이 사람은 무슨 담당이다, 이 사람은 무슨 담당이다 이런 것도 없어요? 있죠. 있긴 중앙위원회 있는데. 7명이면 옛날 아까 상무위원이죠, 말씀드렸듯이 상무위원 중에서 정법 담당, 선전 담당, 통전부, 그다음에 뭐 외교, 경제 이렇게 나눠져 그건 있죠. 다 알고 있고. 그거는 네. 이제 자기 역할이 딱 나눠져 네, 있으니까. 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행정부의 관련 부서들, 그러니까 경제 담당이면 경제 여러 부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다 자기 관할이고, 이제 사회 담당, 그다음에 정법 담당이면 뭐 이제 우리 검찰, 검경, 내무부 이런 걸 다 담당을 하고. 아니 그러면은 그 회의 장면도 공개가 안 돼? 사진도 찍혀서 나오는 적이 없어요? 어떻게 앉아 있는지 이런 것도? 그거는 나오긴 중앙위원 회의하는 거는 전체 나오죠. 회의 이제 사진이 나오잖아요, 이제 이거는. 뉴스에서는 나오죠. 네.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그거 하지 말고 토론을 해야 된다. 노무현 대통령 때도 자꾸 토론시켰고, 그럼 이 사람들은 앉아가지고 시진핑이 얘기하는 걸 받아 적는 스타일인지 서로 토론을 하는 건지 이걸 모른다는 얘기인가요? 어떻게 하는 의사 결정 구조를 모른다는 거죠. 특히 이제 당. 손들어서 과반으로 하는지. 당이 국가를 관리하는 당관 국가 제도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당이 위에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위에 있죠. 그러면 이게 당에도 국가 행정부가 똑같은 조직이 있죠. 네, 그래서 담당 조직이. 이게 뚜이코라고 그럴 수도 해가지고, 네, 그렇죠. 이쪽에서 당에서 똑같은 네. 조직이 네. 이제 국가를 관장을 하는데, 그러면 이 당에서 또 하나 가지고 있는 게 지금 이제 비제도화의 제도화. 비제도의 제도화가 돼 있는 게 뭐냐면 이 영도 소조라는 게 있습니다. 예. 이게 바로 시진핑이 권력을 장악한 방법 중에 하나예요. 예를 들어서 논쟁이 있습니다만은 재경 담당 영도 소조라는 게 있어요. 재경 영도 소조. 그 당내 예. 당내에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재경 영도 소조면 일반적으로는 국무총리가 아니 그 총리가 하는 게 맞죠. 예. 네, 경제 담당이니까. 근데 재정 담당 영도 소조, 재정 영도 소조도 시진핑이 해요. 소조장을. 그러니까 이제 리커창의 그림자가 싹 빠져버린 거죠. 그러네요. 자, 그러면 중요한 거 외사 담당, 국방, 외교 이거는 기본적으로 다 하잖아요. 예. 그 다음에 경제까지 하고 경제도 하고 군사도 하고 또 새로운 이제 뭐 반부패, 그 다음에 미래 아젠다를 위한 새로운 종합 계획 뭐 이런 것들을 한 10가지를 영도 소조를 시진핑이 만들어 관장하니까. 그렇게 되면 기존의 조직들이 사실은 형용화돼 버리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조직 안에 네. 새로운 중앙 컨트롤 조직이 또 그렇죠. 생긴 거네. 옥상옥이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상무위원회도 의미가 없네요. 의미가 그렇게 없죠. 중요한 단 하나의 정통 정치 팟캐스트 정봉재 전국구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하실 분 포털 최강욱 변호사. 네, 안녕하세요. 영화배우 최강욱. 우와. 왜? 영화 찍었어요? 영화에 모르세요? 나오셨잖아요.
아, 저기 공범자들? 네. 영화라는 게 어떤 사람들한테 주는 몰입도나 이런 게 있나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는 제가 잠깐 나오다가 지나가는데도 예. 그걸 안 하고 아, 영화에서 네, 봤다고. 봤다고 그러시더라고. 뭐 희한하대 뭐. 아, 근데 함께 하실 분. 좋은 날. 네. 안녕하세요. 좋은 안 날입니다. 근데 저 TV에서 뵀어요. 저번 주에. 아, 저 그것을 텔레비전 알고 자주 싶다. 나와요. 내가. 김민규식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민규식입니다. 예. 자, 19차 당대. 네, 내일 끝나죠? 네. 내일까지예요. 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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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전에 녹음이 나가는 날 이미 끝났죠, 이제. 24일 날까지 하는군요. 예. 네, 24일 24일 날 오전에 끝납니다. 이번에는 시진핑 사상이 등장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만 네. 사실 뭐 시진핑 사상이라고 제가 이제 이렇게 쭉 보니까 과연 뭐가 있을까. 근데 뭐 원래부터 했던 시진핑의 4개 전면 예. 뭐 4가지를 이제 심화시킨다 이런 거거든요. 소강 사회를 심화시키고 뭐 개혁을 심화시키고 뭐 이런 그거는 그 이전에 있었던 거를 이번에 이제 저 그 확인 강조하는 거예요. 당의 헌법인 당장에 아마 집어넣는다? 포함을 예. 시키는 것 같습니다. 소강사회라고 하는 것이 중상층이 잘 사는 사회죠. 그래 샤오강. 샤오캉이라는 게 이제 얘기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얘기. 얘기에 나오는 얘기인데 예전에 66년에 문화 대혁명 할 때는 봉건 문화라고 해서 다 없애버렸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의 중국의 중요한 아젠다는 다 옛날 고전에서 찾고 있어요. 소강사회도 그러고 대동사회도 그러고 화해사회도 그러고 그러니까 전부 다 이제 고전에 나온 얘기. 그럼 우리한테 와서 배워야 될 텐데 우리가 중국의 고전을 더 많이 일상생활에서 인용하고 있거든, 우리는. 보통은 이 임기가 끝날 때 예를 들어서 후진타오가 임기 끝날 때 과학적 발전관 후진타오가 주장했던 것을 하나의 사상으로 넣고 그 이전에는 장쩌민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장쩌민의 3개 대표론 네. 이것도 당장에 끝나갈 때쯤 넣었고 그랬는데 이번에 그게 들어간다면 임기 중에 이제 가장 권력을 휘두를 때 이제 들어간다는 것이 차이라면 그게 큰 차이일 수 있죠. 예. 자기 살아서 동상 세우는 사람하고 비슷한 거예요. 예. 이 소강사회 확립은 그 이전부터 쭉 그렇죠. 나왔거든요. 그 네. 소강사회 이전은 뭐냐면 온바오 그러니까 온포 먹고 입는 것을 해결하는 문제였거든요. 이것은 이제 이미 끝났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이 소강사회 단계인데 35년까지는 이제 끝내겠다는 거거든요. 얘기에서 소강이라는 단어를 어떤 의미로 쓴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한포 고복 비슷한 의미로 별 걱정 없이 누구나 배 사는데. 따뜻하게 살고 등 따스고 배부르고. 네, 근데 그것이 이제 온포 사회하고 뭐가 다르냐? 지금 소강 사회는 누구나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회. 이게 이제 소강 사회인 거죠. 먹고 사는 건 사는 건 해결됐으니. 이미 해결됐고 그게 바로 온포 사회. 근데 그 정말 이게 다 이제 그 시진핑이 싹 정리하고 단일 지도 체제를 건설한 거예요. 중국 권력 구조 보면 다 다른 얘기를 하니까 헷갈리더라고. 사실 이제 우리는 다 해설을 좀 해주셔야 돼요.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사회든지 간에 중국도 사실 중국의 중앙위원들이 어떻게 회의하는지를 어떻게 의사 결정이 되는지를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도 지난 토요일 날 중국 정치 연구하는 이제 우리 교수들끼리. 공부 모임이 있거든요. 매달 한 번씩 하면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얘기하는 게 내가 저 웨이터로 그것은 거기 영도 소조에 들어가야 그 이제 말빨 쓰는 거예요. 이른바 중국 국가의 이너서클. 예. 그 영도 소조. 영도 소조. 소조? 영도라는 걸 우리가 이제 이렇게 조직할 때 조제지. 영도 소조는 영도 린다오. 그러니까 이걸 이끄는 리더십 그룹. 네, 리더십 그룹이라는 거. 근데 그게 어떻게 저항이 없이 다 그게 그러게요. 만들어졌네요. 시진핑이 그래서 이걸 처음 시진핑이 만든 건 아니고요. 영도 소조라는 것은 원래 이제 전통이 계속 있는데 있었죠. 있는 건데. 있는데 그걸 거기에 정확하게 여러 가지를 만들어 버린 거죠. 본인이 필요에 따라서. 그런데 이제 군정 뭐 이걸 다 포함한 정보기관까지 다 포함된 것을 새롭게 지금 뭐 미국하고 사이도 안 좋고 뭐 이제 위험하니까 이런 걸 새로 다른 권력기관을 모든 걸 하나로 뭉쳐가지고 그 위에 또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이 당 총석이죠. 국가 주석이죠.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이죠. 주석이라 그래, 위원장이라 그래. 주석인데 주석. 이 세 가지를 다 3대 권력을 갖고 있는데 또 다시 10개의 영도 소조를 또 만들어서 운영을 하니까 사실 그래서
지난 5년 동안에 리커창의 그림자도 안 보인다. 그 다음에 완전히 시진핑의 권력 집중이 됐다. 이제 이렇게 보는 근거가 주로 이제 영도 소조를 통한 원래 그 혁명 당시서부터 영도 소조가 있었는데 그게 국가가 되면서 유명무실화돼 있다가 다시 강화시킨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영도 소조는 시기에 따라서 예. 그렇게 뭐 여러 개 유명무실화될 수도 있고. 만들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그때 그래. 필요에 따라서 예.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무슨 일이 있는데 옛날에 같으면 덩시어핑이 자기네들 그 원로 그룹들한테 모여 봅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자기들이 이제 하는 것. 국가가 있고 당이 있고 당의 이제 그 상무위원이 당의 국가 소속인가요? 당의 소속인가요? 당이죠, 당. 당이죠, 그거는. 당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 상무위원. 7인의 상무위원이죠. 네. 근데 이 상무위원보다도 더 위에 자기 친히 직할 영도 소조를 만들어버린 거 아니에요? 이제 영도 소조. 위에 가 있지는 않지만 실질적인 지위는. 영도 소조는 하는 일이 국가를 경영하는 것이 주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재정 담당, 재정의 문제는 국가 경영이거든요. 당의 문제라기보다도. 그래서 국가에. 거기에는 뭐 부총리도 들어가고, 부총리는 당원 자격이 아니고 행정부처의 한 간부로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는 당정이라는 게 딱 구분이 없는 거죠. 소조에 가면. 행정부도 부총리도 이제 뭐 상무위원이 있고 또 정치국원인 사람도 있고. 중국은 교수님 그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의회에서 우리가 예산을 만들어서 이제 네. 정부가 쓰게 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 같으면 여당은 당원들 당비에다가 국고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살림을 하는 거잖아요. 네. 중국은 어떻게 돼요? 중국도 인민대표대회가 네. 중국은 형식적으로만 보면 의회의 권력이 더 큽니다. 네. 모든 이 최종 권력은 결정권은 네, 인민의 대표인 네, 네. 전인대에서 나온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국가 주석 국가 원수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대통령만 국가 원수라고 하는데 네. 중국의 개념은 이거는 복수예요. 국가원수 그러니까 여럿이라고요? 국가 원수가 옛날에는 오히려 그 양상군이 있을 때는 그 양상군이 국가 원수도 많이 했었고 그 다음에 전인대 의장이 이 국가 원수 국가를 북한도 김영남이가 네, 그렇습니다. 최고인민 상임위 의장이라고. 그러니까 뭐, 사회주의에서는 네. 모든 권력은 인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니까 인민 대표 대회가 검찰도 임명하고 판사도 임명하고 지금 그 제도지 인민대표 않습니까? 그 전인대를 하고 있는 전인대. 거예요. 네. 하고 그러니까 제 있는 말씀은 거예요. 전인대에서 당 예산도 전액을 다 배정해 주냐고요. 당 예산. 당 예산도요.